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소통장애 상담 과목을 담당하는 저는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입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공부하실 내용들은 학령기 및 청년기 언어장애, 이른바 교재 6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6장에서는요,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시게 되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나이든 언어장애, 예, 이 영어를 그대로 용어를 해석하면 나이든 언어장애가 될 텐데요. 실은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익숙한 말로는 학령기 언어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번 주제의 테마입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 쟁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어장애, 학령기 언어장애 학생들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치료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수업 때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수업은 상담 수업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호자나 아니면 대상자들에게 이런 각 그 장애 주제별로 상담을 할 때 필요한 그러한 치료법이라든지 평가 방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잘 맞추셔서 진행하시면 대상자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마지막 슬라이드를 미처 다 끝내지 못하고 마쳤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시고 네, 학령경화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던 건 제한된 언어를 보이는 아동들이었죠. 그래서 이 아동들이 이제 언어 발달이 시작되는 단계의 아이들이고 또 원시적인 의사소통 수준을 보이는 몸짓부터 제스처만 사용하는 아이들에서 2, 3 어조합 아이들까지 이런 제한된 언어를 보이는 아동들이 있고요. 또 완전한 문장 산출이 가능한 의사소통 장애 아동도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어찌 보면 완전한 문장 산출이 가능한 의사소통 장애 아동들이 이제 오늘 그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에서 배우실 그런 학령기 언어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아이들은 구문 수준의 청소년들이고요. 그리고 어미나 복잡한 문장, 구문론이라든지요, 또는 화용론, 또는 정교한 발화 이해 이런 데서 아주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업의 후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언어 발달이 시작되는 단계에 적절한 치료를 완료하지 못하면 이런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이 되면 학령기에 학령기 언어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학령기 언어장애라는 게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치료가 적절히 완치되지 못하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호자들, 특히 부모님들에게 상담 시에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우셨던 게 구어 발화기리를 기초로 한 언어 제한 아동의 유형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양한 유형의 아동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비구어 의사소통 수준부터 한낱말 의사소통 수준, 그리고 초기 다단어 의사소통 수준까지 이러한 다양한 아이들의 그 구어 발화 기리를 기초로 한 언어 수준을 파악을 해서 결국 그 현행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치료를 진행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요. 교육 현장에서 언어가 제한되어 있는 아동의 평가 치료. 자, 이 슬라이드까지 지난 시간에 진행을 하고 마쳤는데요. 사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전반부에 좀 이 말씀을 드리고 학령경험 장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아이들은 언어치료사만 담당을 하는 게 아니고 실은 교사부터 특수교사 선생님, 아니면 심리학자, 다양한 이런 평가 중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은 또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함께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언어치료사는 이런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또 의견을 제시해주고
또 언어도 역시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을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령기 언어장애 하면 조금 대응되는 다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용장애입니다. 예. 자, 화용장애. 혹시 들어보셨나요? PLI라고도 합니다. Pragmatic Language Implement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럽 같은 데서 등장한 그런 개념들이죠. 자, 이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언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전 단계의 아동기 언어장애처럼 아주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은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아주 담화 능력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미묘한 문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령기 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술하기 이런 과제들을 국어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술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의 전개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에피소드를 위주로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화용장애 아이들은 그렇게 순차적인 여러 기술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부터 이제 꺼내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10년 전에 내가 이래서부터 시작을 한다든지요. 네, 전혀 이야기 구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또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야기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경, 시도, 계기 사건, 시도, 내적 반응, 결과 이처럼 이야기에도 에피소드별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기술들이 일에 결함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화용장애 아이들이 대표적인 우리가 그 학령기에 볼 수 있는 언어장애 아동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런 아이들이 단순히 인지적인, 지적인 문제나 아니면 수줍은 아이들이 아니라 이런 화용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시를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185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아이들에 대한 배경 정보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용장애 어떤 아이들이냐? 자, 문법적으로는 적절합니다. 자, 문법적으로 적절하니까 여러분들 어떨까요? 몇 마디 자세하게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언어 문제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미세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라든지 담화라든지 이런 능력들을 파악하기 전에는 이 아이의 문제가 어떤지 파악하기 어렵죠. 자, 문법적으로는 적절한데 뭐가 문제냐? 타인에게 말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시키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문법은 적절하지만 어떤 이야기 문법이라든지 어떤 맥락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맥락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임진왜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임진왜란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선시대 얘기를 나누고 예를 들면요. 그때 그 왜라고 하는 일본과의 어떤 관계가 어떤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 임진왜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22세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고조선 얘기부터 꺼낸다면 이는 적절하지 못한 것일 겁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타인에게 말을 이해시키기 어렵죠. 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한 순서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가 방금 했던 얘기랑 같은 맥락인데요. 이야기에도 역시 이야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순서가 뒤죽박죽 된다면 어려운 이야기를 이해시키는데 타인에게 이야기를 이해시키는데 결함을 볼 수밖에 없죠. 자, 설명할 때 중요한 요소를 생략합니다. 이 친구들은 심지어 이야기를 할 때 또 설명하기, 진술하기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예컨대 원인 결과로 이루어진 어떤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결과만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흥분홀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착한 흥부는 뭐 어쩌어찌 해서 제비다리를 고쳐줘서 박을 받아서 열었더니 보물이 나왔고, 나쁜 놀부는 제비다리를 제대로 고쳐주지 못해서 고쳐주지 못한 게 아니라 제비를 강제로 이렇게 부러뜨렸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앞에 내용을 다 생략하고 뭐 흥부는 상을 받고 놀부는 벌 받았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흥부놀부 이야기가 제대로 전개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요소가 생략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게 화용장애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이 친구들 대화 유지 능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화용이라는 게 뭡니까? 프로그래매틱스라고 하는 화용 안에는 대화 주제를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를 주고받는다든지 적절하게 대화를 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화용 능력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친구들은 화용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대화 주제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진다. 자, 심지어 이 친구들은 이 위에까지 내용이 좀 유사한 내용이겠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읽기와 쓰기 등의 어려움도 가지고 있더라. 자, 결국 네, 여기는 화용의 문제고요. 화용의 문제고, 네, 이 뒤는 읽기 쓰기의 문제죠. 자, 결국 이거 종합하면 뭐가 됩니까? 아주 언어 문제가 아주 미묘한 측면의 언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묘한 측면의 언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쪽 옮기겠습니다. 예, 이런 기능들이 여기 있어요. 신기하죠? 네, 여기 있습니다. 짠. 예, 자. 그래서 미묘한 측면의 언어 문제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학습 문제를 동반한다. 자, 학업 문제, 학습 문제.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이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아는 내용을 말로 적절하게 설명하는 게 어렵고 심지어 읽기와 쓰기의 문제까지 동반한다면 이러한 아이들은 학업 문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학습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대부분 언어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면 뭐 역사 같은 경우도 역사라는 게 언어로 우리가 습득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대화 유지가 어렵고 설명의 중요한 요소가 생략되고 읽기 쓰기가 어렵다면 이런 학습을 유지하는 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요점은 뭐냐 하면 화용장애 아이들이 많은 수가 학습장애로 발전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 화면이 좀 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하고 눈 맞춰서 얘기하기 좀 편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밑에보다 위에 있는 게 낫죠? 좀 덜 이렇게 분산되고요. 자, 여러분들 화용론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용장애라고 하면 화용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화용론, 프로그래매틱스는 뭐냐? 자, 특정 의사소통 문맥, 자, 컨텍스, 문맥에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문맥, 다른 말로 상황이죠. 이거랑 사용, use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결국 화용론은 특정 의사소통 문맥에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을 얘기합니다. 화자, 말하는 사람은요, 대화 지속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예컨대 상이한 대화 주제를 소개를 해야 되고요. 유지를 하고 또 변경하는 방법.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대화의 주제만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변경하는 방법, 또 대화를 주고받기.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화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제를 소개, 유지, 변경, 주고받기 이런 게 화용 능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 주제는 수시로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뭐 영화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주제로 바뀌었는데 제가 그거를 계속 고수하고 밤에도 택시 운전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밤까지 나눈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화용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화용의 또 다른 규칙은 뭐냐 하면 발화를 분명하고도 적절한 순서로 산출하는 게 또 다른 화용의 어떤 규칙입니다.
자, 결국은 화용 문제라는 건 의미론적인 측면, 즉 의미 문제는 뭘까요, 이거? 이게 바로 단어 문제죠. 어휘죠. 어휘에 문제가 없고요. 구문, 문법에도 문제가 없고요. 형태론적 관점, 형태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문장에 오류가 없더라도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이거 화용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제를 주고받고 변경하고 그렇게 적절한 순서를 함축해야 되는데 단순히 표면적으로 문장에 오류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주고받기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거 화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 잘 살펴보십시오. 화용에 문제 있는 친구들 가끔씩 문제라기보다 미묘한 뭔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보면 저도 제 주변에 이런 화용 문제, 대화 주고받기가 좀 어려운 조금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화용의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어떤 증상들을 보이게 될까요? 자,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학령기 발달장애, 언어장애, 언어 발달장애의 문제점은 이게 연속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연속선상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십시오. 학령 전에 언어 발달 장애로 진단받은 아이들이요. 이 언어 치료를 이제 받고 언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좋은데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그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서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 어떻게 됩니까? 학령기 언어장애로 진단받게 됩니다. 자, 학령기 때 언어장애만 있으면 뭐 거기서 그쳐도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아이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학습이라는 게 대부분 언어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학습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장애로 발달하게 됩니다. 실은 이 학습장애라는 게 수학장애하고 언어장애로 나뉘게 되는데 언어하고 수학으로 나뉘게 되는데 대다수의 보이는 학습장애 유형이 언어장애 유형이에요. 언어 문제의 유형이에요. 요즘은 초등학교에 가도요. 수학 문제가 수학 기호나 수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언어적 형태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영수가 빵을 3개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2개를 더 사왔습니다. 영수의 빵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형태로 제시가 되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학습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 문제로 인한 학습장애라 부르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언어 문제로 인한 학습장애라 부르는데요. 언어를 학습하여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죠. 자, 결국 되풀이 얘기를 하지만 학년정 언어장애 아동의 절반 이상이 언어장애가 지속되더라.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절반 이상이 언어장애가 지속돼서 결국은 학습장애까지 이렇게 이어지더라 라는 내용들이죠. 실은 우리가 언어치료 시장에서 보면요. 산업계에서 보면 실은 다수의 이 학생들이 언어 치료하면 학령 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는 좀 상당수 어떤 전문적인 언어 치료 센터들은 사설 언어 치료 센터를 얘기를 하자면요. 학습 장애라든지 학령기 언어 장애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읽기 장애나 쓰기 장애 같은 것들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학령 전의 언어 문제가 완치되지 않고 이게 절반 이상이 학습 장애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악순환을 보이기 때문에 학령기 언어 장애에도 최근에 많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센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산업계 동향을 잘 파악하셔서 또 이런 좋은 언어 치료사가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자, 교재 189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언어 문제가 있는 이런 학령기 언어장애 학생들의 증상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증상을 보이냐? 자, 먼저 대부분 학령 전기에 말이 늦게 되었거나 언어 지연 이력이 있었던 학생이에요. 자, 언어 지연 이력이 있었던 학생.
예,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 부분 얘기했던 부분들인데요.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이 갑작스럽게 학령기 언어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언어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들이냐? 표준화 읽기 검사에서 자, 읽기 검사에서 낮은 점수나 읽기 학습이 매우 힘든 학생이에요. 자, 이 아이들의 언어 문제는 문법이라든지 뭐 구문, 문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미묘한 어떤 문제라든지 특히 또 화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대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읽기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읽기장애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다루돼서. 그 다음에 언어 기반 학습 장애로 진단된 학생들. 네, 학습 장애라는 이제 타이틀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장애도 있고 언어 장애도 있는데 언어 기반 학습 장애로 진단된 학생들은 이런 학령기에 참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문제가 이제 언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업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학업이 힘겨운 학생,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 학령기의 주요 증상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부터서는요, 이제 각각의 언어 영역별로 구분해서 의미론, 뭐 구문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 학령기 언어장애의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미론, 자, 의미 영역. 의미라고 하면 결국은 예, 또 반복을 합니다만 어휘랑 연결이 되어 있죠. 어휘. 예를 들면 네이밍, 워드 파인딩, 낱말 찾기. 이런 것들이 네,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의미론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예, 여기 처음에 나오네요. 자, 낱말 찾기, 워드 파인딩 또는 네이밍 같은 말이에요. 자, 적절한 단어를 끄집어내는 예, 이런 거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어려움은 인출의 결함이에요. 자, 인출의 결함은 무엇이냐? 우리가 단어를 기억하고 학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낱말을 끄집어내는 인출하는 데 있어서의 결함을 보인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여기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은요. 개념을 설명할 때 이름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의 낱말을 사용하면서 자, 애두르기를 하게 됩니다. 애두르기. 자, 애두르기라는 게 뭔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학교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학교라는 단어를 네, 그 단어 낱말 찾기 지금 여기 보시는 인출 결함으로 인해서 낱말 찾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학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곳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애두르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자주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치료할 때에는 이런 낱말, 카테고리컬 워드를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치료 목표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이름을 떠올리기 어려워합니다. 자, 이거 줄이면 뭐가 될까요? 자, 6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카테고리컬 네이밍. 자, 범주 이름대기라고 하죠. 네, 범주 이름대기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범주 이름대기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자, 의미 수준에서 범주 이름대기가 있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음소 수준에서도 범주 이름대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의미 수준에서의 범주 이름대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 이름대기가 되겠고요. 음소 이름대기는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음소 이름대기가 될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러한 이름대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사의 반대말 인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뭐 올라가다의 반대말은 내려가다가 될 거고요.
자, 이처럼 동사, 이런 반대말 이런 것들이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어려운 이런 학령기 아동들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잘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별표 쳐주세요. 이게 사실은 또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중적 의미의 낱말, 이 다이어라고 하죠. 자, 영어로는 ambiguity word, 애매모호한 말, ambiguity word, 다이어라고 합니다. 자, 이중적 의미의 낱말을 잘 파악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려워합니다. 결국 종합하면 뭡니까? 단어 찾기에 어려움을 보이고 반대말도 어렵고 다이어도 어려워하더라. 자, 이런 것들이 이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의미론에서 나타난 증상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영역에서 보일 수 있는 이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의 문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